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의사 김상목 원장의 몇 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22강을 시작하겠고, 제목은 역시 불교 심리학. 지난 강의에 내가 이런 강의를 한 이유나 의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해서 장황하게 이야기 않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심리학이라고 지금 이제 그러면은 이제 현대 심리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역시 불교에서의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해탈이란 말도 쓰고, 또는 공사상, 마음을 비운다, 또는 이제 수양을 한다든가, 불교 심리학에서 깨달음이라는 말을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믹스를 한다. 그러니까 옛날 강의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야하고 어떤 분야를 융합하고 섞어서 창조력이 생긴다,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상당히 오래전의 강의인데, 창조라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생각을 믹스하다든가, 이게 휘게 한다든가, 또는 이제 꺾어서 부서져 가지고 깬다 이 말이죠. 그런 옛날의 생각을 아주 깨가지고 새로운 걸 변화시켜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불교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고 현대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발전하고 정신문화가 발전받으면 그 생각을 자꾸 깨야 돼요. 100년 후에 깨도 되고 10년 후에 다시 고쳐먹어가지고 바꾸고, 그래서 변화를 시켜야지 사회가 발전하고, 인간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항상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현대 심리학에서 융이라는 이제 이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죠. 융이란 분이. 그분이 이제 자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거하고 현대의 융심리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로이트와 마찬가지로 분석심리학이란 말이야. 그 분석심리학이란 그런 사상이나 생각이나 정신과 정신활동, 그런 것을 지금도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를 볼 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들도 자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고래의 의식구조에는 개인적인 자아 자본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융합하면 더 발전된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불교 심리학이 많이 우리 사회에 많이 보탬이 될 겁니다. 이런 것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보다 더 월등한 정신문화를 개척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이제 음악이랄지 영화랄지 모든 이제 그런 세계적인 작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미나리라든지 기생충이라는 그런 영화 같은 것도 다 보는 눈이 있다고. 서양 사람이라고 해서 동양 그 상황이랄지 불교 문화랄지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생각해보면 자기들도 서양 문명에 지쳐져 가지고 짓눌러 가지고 지긋지긋하게 말이죠. 그래 자기들도 한계를 느낀단 말이죠. 자기들도 노력이 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좀 더 월등한 동양의 불교 심리학이 됐든지 동양 문화 노자 사상이 됐든지, 그걸 자기도 흡수해서 만들어서 이용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당연하죠. 그거는 이제, 그런데
서양이 지금도 그런 것에 대해서 유리한 점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실증적이고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않습니다. 내가 살아봤지만은 서양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대화에서도 적당하게 약속 잘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왜 그러냐?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또 자기들은 성장이 자유에 대해서 갈구를 많이 해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불란서가 됐든지 미국이 됐든지 자유로운 국가다. 그것을 이제 헌법에 적용하고, 그러니까 마스크도 안 쓰려고 그러는 그것이 다 이해가 된다고. 나는 벌써 다 이해가 된다고. 왜 저놈들은 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까? 자꾸 마스크를 하면 자기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자꾸 국가에서 간섭을 하냔 말이지. 그런 것을 이해하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강의 중간에 사이드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족성이나 의식구조나, 그런, 의식 자체, 그게 노출됐다고. 그러니까 방역은 잘하긴 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행운이라고, 우리나라가. 그걸 열어주니까, 그것을 리마인드, 일깨워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우리가 잘했나? 정말 잘한 건가, 그게? 방역을 잘했다고 그러니까 잘한 걸로 알잖아요. 깨우친다고, 그것도. 그 자체가 변화를 일으킨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 불을 지르려면 불쏘시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쏘시개가 된 거예요, 지금,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럭키한 기회를 잡았다고. 이 기회는 한번 지나면 화살같이 지나가가지고 그 기회가 끝마치면 도래하면 타버리라고 아무 의미가 없어져 본다고. 그게. 그런 것을 굉장히 정신문화에서 중요한 거다. 심리학적으로도 중요하고 현실적으로도 중요하고 서양이나 동양의 정신 사상의 흐름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정치 시스템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게 그 의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내가 의사는 의사지만 서양 동물을 문화를 조금 알고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강의가 가능합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합심을 해서 더 나은, 더 좋은 국가를 건설하자 기회가 이랬으니,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나고 머리를 잘못 써가지고 전쟁 나면 그거 얼마나 손해요. 우리가 고생만 해봤잖아. 나부터서 피난민이라고. 제 자신도 일사후퇴에서 피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받아봤고 불교에서 이야기했던 번뇌, 고통스러운 거 고생을 해본다는 사람, 번뇌라고 썼죠. 지난 강의에 다 이야기한 것들이에요. 그 번뇌,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체험을 안 하고도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아가지고 이것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불교 사상이나 불교 심리학을 공부하는 의의가 있는 거라고. 환자가 고통스럽다고. 사상계가 제일 유명한 이제 사상이잖아요. 불교 철학이나 불교 상담의 그 유용성이라는 게. 그것이 이제 고집밀도라고 이제 아는 사람은 많이 알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걸 공부하는 게 이제 불교 심리학의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천명희 씨가 이제 간단히 책 내용에서 쓴 내용을 조금 부연을 하자면은 이런 말도 좋은 말이 많이 있어.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아는 무의식 안에서 발화하고, 발화한단 말이에요. 씨앗에서 이제 줄기가 생기고 그런 것이 발화한단 말이죠. 발화하고 성장한다. 그러니까 자아를 잘 해야지 무의식을 이용을 하게 되고, 또 무의식이란 그 자체는 엄청나게 방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무의식 말고 의식,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아주 적은 분야예요. 엄청나게 무의식에 머릿속에 담겨 있으면
그게 잠재력이고 그게 뇌세포에 방대한 능력이나 잠재력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아지경이나 해탈의 경지를 가려면 자아의식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자아의식이 항상 따진다고. 자아의식은 좋고 나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썽이 많아요. 문제를 많이 일으킨 문제를 해결하면데도 불구하고 또 자아라는 것도 문제를 또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복잡한 존재라고 이게. 그래서 부처님은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상계에서 번뇌, 고통스러운 생로병사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불교 학문을 터득을 한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좀 불교 신자들이 서운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평소부터 그랬습니다. 불교가 우리나라 의식구조에 많이 점유하고 하는 이상, 그 점유하는 양만큼 우리나라 의식구조가 발달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승려나 불교 책임이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항상 종교는 이롭고 가성비가 좋고 보탬이 되고 도움이 돼야지 그렇게 유용한 종교가 되는 거지. 맨날 그 안에서 쌈질이나 하고 이상하게 우리나라 의식구조를 제대로 바라지도 못하고 삐뚤어지게 가게 하고, 인도를 잘못해가지고 스님께서 인도를 잘하면 사회가 삐뚤어지지 않아. 그것만큼. 그러니까 책임이 많은 거죠. 그래서 나는 불교도 마찬가지로 변해야 산다고. 불교도 예를 들어서 좋은 것은 걷어들이고 나쁜 것은 제거를 하고. 근데 이제 잠깐 이제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도 무슨 한문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옛날에 뭐 빨리어라든지 인도의 고유 문자가 빨리어거든. 그다음에 산스크리트 그게 이제 한문으로는 버머. 근데 그 옛날 그걸로 해서 이제 한문으로 바꿔가지고, 그 한문이 이제 중국의 이제 불교 문화는 이제 선종교거든. 북방 종교죠. 북방 불교. 남쪽으로 이제 퍼쳐나간 전파된 것은 남방 불교. 근데 그 선종교. 선종교라고 먼저도 특히 이제 단경이라는 것은 선불교의 집대성한 이게 책이거든요. 책 이름 경. 팔망대장경 그러면 이제 단경. 이게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냈을 거예요. 이 말은. 선불교도 이제 인도에서 와가지고 중국 문화에서, 옛날에 이제 우리 역사 공부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전부 다 불교가 중국에서 유입돼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런 사정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생각하면 그래요. 불교나 어려운 단어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불교 용어를 좀 알아듣고 이해하기 쉬운 것을 이게 변화를 시키고 번역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자들이나 스님이나 대학교에 있는 불교 대학이든지, 예를 들어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그런 데서도 그런 낱말 하나라도 전부 다 발전시켜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맞게. 그 옛날 구태대로 하면 읽지를 않아요. 아유, 젊은 세대들이 이상한 이해도 못할 낱말들을 열거 해놓고 공부해라 하면,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목적이 뭐예요? 옛날 용어 그대로 퍼뜨리는 것이 자기 교육자의 임무인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새로운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거기 이해하기 쉬운 낱말로 바꿔서 이해하도록 해가지고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야지, 구태의연하게 2000년, 1000년 전에 낱말을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져가지고 잘 적합하지도 않고 이제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불자들도 개혁이 필요하고,
변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변해야 되고 불교를 이제 가만히 이게 역사를 보니까 후대에 나온 이제 예를 들어서 학자들 스님들이죠. 스님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더라고. 그러니까 초기 불교하고 중간하고 이제 최신의 불교하고 학자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더 달라요. 우리나라 삼불교에서 유명한 탄어 스님도 있고 성철 스님도 있고 그런 것을 이어받기는 하되 또 이제 세속에 있는 중생들을 위한 교육을 잘 효과 있게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도움이 안 되는 종교는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거 이제 뭐 확실히 그 지식이 많지 않고 그런 사람이 주장은 아주 센 건 알죠. 죄송합니다. 내가 뭐 그 유명한 저기 스님들도 많아요. 보니까. 근데 그 말씀 들으면 다 이해가 되기는 되는데 나는 자아에 대해서 이미 뭐 20, 30년 동안 공부를 한 사람인데 자아 자부심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무아란 것도 자아를 알기 때문에 무아에 대한 개념이 쏙쏙 들어오더라고 머릿속에. 그러니까 아주 경정이 이 불교를 공부해도 자아라는 이미 기존의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에 무아 사상인 불교 그런 이제 또는 불교 심리학에 대한 인식이 빨리빨리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나도 상당히 이제 기분이 좋다고요. 아, 내가 옛날엔 불교를 잘 몰랐는데 조금씩 이제 그 뿌리랄지 그 전체적인 흐름 같은 그걸 알게 되니까 자신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식은 문제를 많이 그래서 자아라는 건 거짓말도 잘하고 좋은 말도 잘하고 복잡한 거예요 이게. 자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발전했고 진화상으로 그리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이제 국가적인 문제도 많고 인간적인 문제도 있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뭣도 있고 그래서 좋은 점 나쁜 점 전부 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아의식이 깨쳐야지 부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자아라고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무아 상태에 있는 사람이 무아를 판단할 수도 있어요. 능력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은 어느 면에서는 초자아 상태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 그러니까 부처님 레벨은 해탈하는 그런 무의의 사상 그런 것은 상당히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그걸 도달하기도 어려운 거고. 그런데 이제 무의식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은 이제 집단적인 성질이 있고 그래서 뭐 아는지 모르는지 흐리멍텅 할 수도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그것은 영원한 자기 진리라고. 먼저도 강의에서 얘기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서 아주 쉽게 다시 또 이야기를 하면 자아라는 것은 좋은 것 나쁜 것 오만 이제 인류가 역사를 뭐 5,000년 동안 하면서 나쁜 거 좋은 걸 다 군더더기가 이게 번심 무아 상태 이걸 둘러싸고 있어요. 이게 오염이 많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잘 나타나지라고 깨닫지도 못하고 잘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뭐가 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자아가 이 번뇌를 일으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자아를 없애자 이게 차차차차 긁어 해가지고 이게 제거를 시키자는 것이 이제 고집밀도, 번뇌 사상을 없애고 집착하지 말고 소멸시킨다 그래요. 고집을 소멸시키는 수양, 도, 그 길을 찾자. 팔정도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이제 사성제, 고성제라고도 하고 집성대, 멸성제, 도성제 합쳐서 사성제라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불교 사상은 영기라는 그런 개념에 의해서 부처님이 이런 것을 고안해낸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뭐 다음에 또 영기에 대해서 지난 강의도 이야기했지만은 앞으로도 영기라는 것은 중요한 개념이라고요. 불교에서는 그것이 성립이 돼야지 결국은 석가모니의 사성제랄지 석가모니의
불교 개념이 이제 그게 정립이 되는 핵심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의식이 중요한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약한 자아의식을 가진 것은 이게 굉장히 힘이 없고 깨우치지도 못하고 또 자부심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허리멍텅한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잘 이루지도 못하고 그런 이제 낙오된 사람이 많지요. 약한 자아의식은. 그러니까 양쪽으로 못 간다.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교로 잘 흡수해서 들어갈 수 있고 약한 사람은 이제 일상생활도 연기를 못하고 낙오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신의학에서 결국은 그렇게 낙오제가 된 사람은 자살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다음 또 강의에 또 그 의학적인 그런 것을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자성 그러니까 여기 이제 칠판에서 보면 알겠지만 자성심리학이라는 것을 썼는데 이게 이제 다르마 부처님의 세상 법이란 말이지. 법이라는 게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이 자체 자성이란 말은 무하고도 마찬가지고 해탈경지 절대적인 무아의식 고차원적인 무아의식이죠. 이것은 껍데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체성에서. 그러니까 정체성에 나쁜 것이 되더니 조건에 특히 나쁜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나쁜 것이 자꾸 본심을 갉아먹어가지고 이걸 말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없애자. 근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제 부정적인 생각만 했기 때문에 생로병사라고 거기서부터 이제 공격을 시작했잖아요. 부처님이. 근데 사실은 그때는 못 산 사람도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생활이 팍팍하고 어렵겠어요. 그때는 뭐 맨발로 다닌 사람이 수도 없이 많고 신 같은 것도 없었잖아. 우리 현대인은 신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때는 이제 고생인지도 모르고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나요. 옛날 갈수록. 그러니까 이제 편안해지니까 현대인은 100살까지도 살고 못 주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왕자인 석가모니가 너무나 호화스럽게 살고 밖을 내다보니 너무나 인생이 엉망이어서 생로병사를 깨닫고 번뇌를 쓰고 이거를 해결하자 그래요. 그런데 그때 시대는 번뇌가 많았다고.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근데 현대 사람들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해결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문화가 발달되고 그래서. 아무리 이제 뭐 공해가 많고 빈부격차가 많아가지고 낙오자도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편 이제 석가모니는 부정적인 인간의 심성의 마음이나 마음 챙김이나 마음의 종교가 또는 마음의 개념이 불교지 않습니까? 마음의 철학. 그래 마음이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개념을 찾고 수행하고 해결책을 도를 닦고 그런 방향으로 갔는데 제 생각에는 시대가 바뀌어서 항상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 불교를 정립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 말이죠. 시대가 변했다고. 그리고 상황이 변했는데 왜 인간이 여기 강한 참되고 강한 자부심을 오히려 더 북돋우면은 좋은 것을 많이 생산을 하고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빈부격차도 하고 번뇌도 해결하고 싸움질도 좀 해결하고 그러면은 인간이 부정적이로만 꼭 태양할 필요가 없잖아. 좋은 것을 더 발전시키면 더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불교 사상이 종교로 보면은 그렇게 쓸모가 있고
그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심리학적으로도 현대 심리학이 있기 때문에 서로 모자란 것을 이제 보탬은 내기 때문에 참고를 많이 하고 지혜를 얻는다. 그러니까 불교 심리학에서 지혜를 많이 얻어야 된다고. 특히 동양 사람인 우리 대한민국의 의식구조는 불교를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서양 사람들한테 불교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해서 서양 사람은 놀랜다고. 그런 것까지 아시냐고. 그러니까 서로 상대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 문화를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자부심도 철저히 공부, 그에서 따르는 이제 진정한 불교 의식구조를 더 좋은 점을 많이 채택을 하고, 꼭 부정적으로만 대체했던 것이 초기 불교의 바탕 상황이 그랬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의 스님들도 더욱더 분발해야 되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다시 나는 자하고 불교의 무의사상, 또 동양 종교가 무의사상이 맞아. 노자 같은 분들도 그런 것을 많이 이제 무의라고, 공예사상, 그런 거 다 연관이 된 사상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동양 문화들이 그게. 그래서 좋은 것은 이제 참고가 되고 보탬이 될 수 있게 우리가 이용하면 되는 거고, 우리 마음속에 심성 속에 동양의 좋은 문화는 이미 가지고 있어. 나쁜 문화도 있지만은 나쁜 문화는 빨리빨리 이제 없애든지 변화를 시켜가지고 고쳐 나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잡다하게 여러 가지 포커스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한 말을 또 한 것 같이 대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계속 이제 몇 강의를 더 하게 되면은 불교 심리학에 대해서 마무리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걸 잘 이용하고 우리가 적어도 교양적인 뿐만 아니라 현실 사회에서나 사회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데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어떻게 철학 없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발전되고 이런 기계 문명뿐만이 아니라 정신 문화도 많이 발전되고, 서양 문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양을 두드리고 있는 이 마당에 중국은 무엇을 하고 일본은 무엇을 하고 또 가망이 있는 한국은 이거 대체해서 정신 문화를 발전시킨 사람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거죠. 죄송합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래과 김상목 원장의 신바람 강의 4장으로 삽시다. 제 5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하고 지난번하고 이제 강의는 역시 매크로 박사가 저술한 자아 탐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도록 만들어 준 그 이전의 단계 자아 탐구가 중요합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자아 탐구 없이 자존감하고 자부심을 논하는 것은 그냥 지시, 명령, 주관식, 객관식, 주관식보다도 객관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암기형의 그런 자존감하고 자부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사리에 맞지 않고, 교육적으로나 자연 발생적으로나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자아가 무엇인지, 참자가 뭔지, 그걸 구도를 해야 합니다. 탐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 박사가 이야기한 이제 조금 세 가지의 외부 조건 요소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는 이제 계기가 사건이 자기 인생에 있었고 7번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고 5번째 중요 인물이 자기 인생관에 나타났다. 그런 말을 올렸는데 그 각각의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다시 올리면은 그러기 전에 이제 이 책 내용에 재미있는 이제 표현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무슨 이제 영감을 얻는다든가 화장실에 무슨 이상한 창조적인 생각이 떠오른다든가 아침에 이제 그 생각들이 많이 이제 창조적인 생각이 벌떡벌떡 이제 자꾸 생기잖아요. 그런 내부적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이 보면 종교학자들은 종교의 계시라고 그런 말을 쓰잖아요. 나는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언을 했다든가 계시를 했다든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바로잡는 변화가 되려고 하면 생각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 또 이상적인 나, 현실적인 나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래서 자아 개념은 자신에 대한 믿음, 사실, 견해, 인식을 되도록이면은 객관적으로 자기 평가를 하는 과정, 그게 자아 탐구입니다. 어려우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자기 인간관계랄지 자기 자신의 의사소통이랄지 관계를 맺는달지 뭐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수동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고 적극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자신이 어떤 식으로 성장했는가도 감안을 해야죠. 그런데 이런 과정이 전부 다 솔직하게 자기의 문답을 계속하는 겁니다. 솔직하지 않으면 벌써 왜곡되고 허구적인 자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직해야 하는 자기한테 과거를 표현하는 내면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고 자신의 역사를 인생사를 제대로 자신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스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정직하면 됩니다. 나는 이 세상이 당신을 염두에 두고 창조되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이 세상이 오직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 이 지구를 나를 위해서 창조했단 말은 얼마나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태도로 탐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자기가 긍정적으로 그런 생각으로 나는 이 세상이 당신을 염두에 두고 창조되었다고 생각한다. 자기의 자아의식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패 충격이나 비극적인 사건은 이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을 비극적이나 실패했다고 생각 안 하면 이제 되는 거고 항상 이제 이 자기가 결점이 있다든가 나쁜 것을 어느 정도는 감지를 합니다. 자기 성격이나 뭐 패턴을. 그래서 항상 자기는 저 바보랄지 뭐 꼬리표를 달고 인생을 살면 항상 나고자고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나고자갑니다. 그래서 그 외적인 계기나 사건에 있어서는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 정직한 데이터를
어렸을 때의 그를 상전해서 그것을 계기로 삼고 상벌을 이제 주는 대신에 그게 진면목 사건 상처를 받은 그 계기에 대해서 곱씹어서 다시 생각해보고 그런 과정이 이제 계기가 주는 좋은 점이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인생의 7가지 선택에 있어서 그게 이제 사라진 뒤에야 그것이 기회가 되는 것을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몇 년 전에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쳤어. 그러니까 항상 뭐 어떤 계기가 있는데 그것을 쓸데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일본한테 굉장히 예를 들어서 당하고 저돌적으로 침략을 당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참다운 진면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왜 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 그게 진짠가 가짠가? 우리가 강한 점은 뭐이고 우리를 알고 일본을 알면은 백전백승한다. 그 말을 다시 되새기는 건데요. 그건 이제 이게 자아 자부심을 발전시키는 계기. 일본한테 이렇게 또 당하는 거 이것을 깨우치고 빨리 자기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자아 자부심을 높이고 우리의 수준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나. 참 답답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아 자부심의 에센스, 진국물을 이해를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기회 날아간 후에는 후회해봤자 후회도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계기가 있으면 그것을 캐치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발전시키는 발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있다는 것을 축복이면서 어떨 때는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은 100% 자신의 책임이다. 여기도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강조했던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선택의 이제 기준은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욕구의 유계 질서, 독자들이 잘 알고 있는 마슬로우의 그 욕구 단계, 생존, 안정권, 그 다음에 자기 결과, 평가, 사랑, 자기 표현, 그 다음에 지적 충만, 성적 충만, 그 다음에 영적인 충만까지 이런 것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도 다 이제 인생의 자아 실현에 중요한 요소들을 잘 선택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은 모든 인생사에서 선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이제 철학자는 그러잖아. 인생이라는 것은 선택의 과정이다. 수없이 오는 이제 선택. 화장실에 갈 건가 말 건가. 어느 이공대를 내가 선택을 했으니 그걸로 갈 건가 말 건가. 저분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애들을 기르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자꾸 죄의식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잘 면밀히 따져야 된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특히 자신의 어렸을 때 일이나 역할, 영웅 대접을 받느냐 못느냐, 잘 케어를 했느냐 못했느냐, 모성애를 충분히 발휘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내부가 내적 요인이 이제 결국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내적 요인은 저번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내적 요인은 이제 여기서 아주 알기 쉽게 변형되는 감성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이 내적인 요인은 이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계기, 사건, 선택, 중요한 인물의 역할, 그런 외적인 요인은 자기 머리 바깥에서 외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영향이고요. 이것은 내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물어보고 대답하고 자기가 이제 회상을 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알기 쉽게는 어떻게 내부에서 머릿속에서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을 하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대뇌 속의 내부의 다양한 자아끼리의 대화 탐구. 예를 들어서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이상자, 최대의 자아의 그런 이제 희망사항의 자아 분야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현실적인 환경을 감안해서 현실적 자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자기가 그런 과정이 자꾸 구도를 하고 열심히 이제 깨우치려고 하고 노력을 하게 되면은 변화가 생긴단 말입니다. 외부적인 변화도 있고 내부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지난 강의에도 이야기했지만 변화에 대해서 여기 조금 잠깐 보시면은 베이에 씨가 최고의 자아를 하기 위한 그 전 단계로서 변화를 위한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기심이 있다든가, 왜 그럴까? 항상 의문을 왜 자꾸 그 원인이 뭔 걸 자꾸 따진단 말이에요. 호기심. 그리고 다시 또 강조하지만 어린애들은 호기심이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호기심이 많다는 것은 창조력이 있을 수 있고 굉장히 그 추진력이 있고 좋은 거예요. 스스로 호기심을 갖는 거지 누가 호기심을 가져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그 하고 싶은 거, 재미있는 것, 흥미거리 또는 호기심거리, 그 어린애들이 찾거든요. 그 찾아서 그것을 충족해주고 그런 기회를 자꾸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예를 들어서 일본의 명치 혁명이 빨리 성공한 이유는 그 사람들의 심성이 호기심이 많아서 그래요. 사실도 먼저 일본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 경제적인 침략의 대결은 자아 자부심의 대결이다. 내 짱으로 이기자란 내가 캠페인을 힘주어서 강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호기심이 있어야지 변화가 생긴다고. 그 다음에 정직감의 베이스는 그 참다운 자아를 느끼려면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양의 지금 현재 양심적이고 책임있고 또 정직하고 솔선수범하고 그런 것들이 서양 선진국의 개인 자아 자부심의 아주 장점입니다. 그게 핵심이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연관되어 있는 거고, 열린 마음이 있어야지 이제 다른 생각들이 이제 이게 자기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위협과 생소하라는 걸 자꾸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나 동양에서의 의식구조는 같은 것, 그러니까 생소한 것은 싫어해요. 항상 동료끼리 친구들도 모이면 같은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만 모인다고. 그럼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외국 나가면 맨날 한국 식사만 하면 또 무슨 세계적인 음식에 대해서 그걸 음미를 하고 문화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것, 자기하고 틀린 것, 그 다음에 익숙한 것 말고 자기가 익숙한 사람만 만나고 익숙한 생각만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새로운 것을 감지를 못하니까 변화가 생기지 않고 발전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생소함이라는 거지 익숙함 그 대비를 해서 자기가 스스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의욕을 발휘하면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게 내적 요인에 의한 변화를 추구하는 기초가 되는 원칙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중을 하고 또 몰입을 하고 스스로 몰입을 하고 그런데 이 변화를 일으키는데 또 방해를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방해를 한다고. 그렇게 변화 못하게 자꾸 끌어당기는 것이 있다고. 항상 혁명이나 혁신을 한다는 그 기득권 세력들이 자꾸 변하지 않으려고 자꾸 끌어당기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뭐가 전락길에 말이지 변화시킨다고 그렇게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변화,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화를 초래하는 5가지 원칙을 아까 이야기한 거고 방해되는 건데 변화를 저지시키려고 하는 또 생각이 있다면 과잉보 어렸을 때 과잉보 오면은 어린애가 호기심이 있고 스스로 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 세포가 발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선진국의 유명한 가문에서는 일본에 고소행을 시켜서 애들을 공부를 시킨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가보세요. 초등학교나 국민학생들이 신문 배달을 계속 한다고. 그럼 유럽 가서 프랑스, 네덜란드 애들은 영어도 잘한다고 또. 그럼 방학 때 불란서로 가서 신문팔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자꾸 우리보다 GNP가 엄청나게 높은 나라에서도 교육을 그렇게 시킵니다. 애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을 망가하면 이제 대치동에서 애를 넣어서 교육을 시키는데 과보하면 애를 망치는 겁니다. 이 변화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권력 행사. 예를 들어서 이제 가부장 제도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권위적으로 자꾸 이렇게 완고하게 그러면은 애의 머리가 열리지를 않아요. 행동도 축소되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하는 대로만 따라서 하면 그게 권력이죠. 어린애를 보면 부모가 권력이 최고죠. 부모 말을 안 들으면 혼내면 이제 꼼짝 못 하잖아요. 그렇게 긍정적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압박하고 수동적으로 하면은 머리가 자라질 않아요. 끌어내리기. 자꾸 이제 험담을 많이 하죠.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잖아요. 사촌이 논사내는 배가 아프다고 그런 말은 얼마든지 많잖아. 실질은 그래요. 나도 여기서 쭉 생활을 해보면 실질을 그렇더라고. 친구가 잘 때면은 배가 아프단 말이야. 못하면은 아이고 잘났다고 자꾸 그러던데 이게 실패를 하면 고소하다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모여서 또 고소하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한다고. 그럼 좀 잘난 척 하더만 폭삭 많이 했고 잘했다. 속이 시원한 그런 거 같지. 현 상태에 만족하는 것도 방해를 합니다. 변화를. 현 상태. 예를 들어서 간단한데 우리 사회에서 좀 잘 살고 권력 있고 부를 축적한 사람이 현 상태에 만족하면 변화를 하려고 해도 안 한다고요. 왜 그러면 자기가 잘 먹고 살는데 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공동체 의식도 없고 자선도 않고 같이 이게 나가야 하는 사회, 현대 사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선진국에서 이제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는 몰라도 IT로 해서 돈을 벌어도 전부 다 사회에 하나 하려고 계속 돈을 많이 씁니다. 자기가 죽고 난 후에도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쓰게 하고 좋은 데 쓴단 말이에요.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그 부면에 그러니까 이제 장학사업 같은 것도 좋은 거예요. 사실 제대로 하면은. 그것을 이제 자기가 장학생을 한다고 뽐내고 다닌 것보다도 그렇게 함으로써 불우한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교육하는데 기회 긴등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맨날 평등
뭐 공정하다고 공정하고 사회에서 구호만 떠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구호에 그치는 거예요. 그럼 구호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은 말을 남용해가지고 면역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공정이 뭔지도 몰란다고. 나중에 그게 그냥 말로만 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같이 이런 당연 요소가 있고 변화를 시키는 내 이제 움직이는 뇌의 속성에 의해서 깨달음이 생기고 자기 스스로 하는 자아 성장이 일어남으로써 더 발전적인 사회 또는 개인의 이제 의식 구조를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루하게 또 오랫동안 강의해서 죄송합니다. 예.